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카이는 확실히 다르네요. 이 마이크 딴 데서 이거보다 훨씬 우주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잠시 시간을 내서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게 돼서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방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와서 잠시 현장도 둘러보고 또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말씀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국정설명회라는 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지난 몇 개월,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6개월 정도 걸어온 길, 그리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자리를 곳곳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나 도에서 갖기도 하고, 또 정당에서 요청을 해서 갖기도 하고, 평통 같은 곳에 갖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뜻깊습니다. 원래 3시에 시작돼서 4시까지 되기로 되어 있던 우리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압축적으로 한 30분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정리해보는 의미다라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를 몇 가지 보고 쭉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한 말씀으로 드리면, 4개의 지표를 한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 경제가 사실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진짜 이대로 가면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다. 새 정부가 지난해 정부의 임기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다. 구조적으로도 흔히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고, 거기에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아서 정치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리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사실은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근데 다행히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반등의 실마리는 잡은 것 같다. 비교적 회생할 수 있는 기틀은 잡은 것 같다. 여기 있는 4가지 지표들이 그런 겁니다. GDP 실질 성장률이 지난 24년 중반부터 25년 초반, 공교롭게도 25년 초반이라는 것은 딱 작년 초반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시점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딱 결정된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오히려 역으로 안정을 찾아서 성장률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한 성장률이 이제 1%를 넘어섰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보통 사람으로 보면 체격, 키, 무게 뭐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현재의 능력과 기본 골조, 스펙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장이 적정한가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략 1.8 정도로 보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정도의 추세면 올해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정부는 내일 저희가 올해의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회의를 대통령께서 주재하셔서 하는데 1.8에서 잘하면 2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노력을 더하고 약간의 낙관적 전망을 보탠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 심리가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전히 마이너스 단계에서 이제는 쭉 몇 달 연속으로 올라가서 저 지표는
뭐 경제학 하는 분들은 대여섯 가지의 지표를 종합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떨 것 같느냐, 남이 어떨 것 같느냐, 종합적으로 어떨 것 같느냐 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스피 추이는 사실은 2000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난 대선 당시에 코스피 5000 목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는데 이게 그냥 3000을 넘어서 4000을 넘어서 이게 딱 어제 수치를 업데이트한 겁니다. 4,500까지 올라가서 저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율도 있고 또 참으로 난제 중에 난제인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대전 충남 통합, 또 대전 충남 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광주 전남 통합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쭉 하면서 사실 역대 정부가 다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이게 전반적인 국토의 균형 발전의 해결 없이는 과연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겠구나라는 고민 속에서 나오고 있는 최근의 화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여전히 만심할 수 없는 그러한 몇 가지의 사안이 있고 또 하나는 가령 제가 며칠 전에 대한상공회의소 신년하르시에 갔더니 상공회의소의 회장인 SK의 최태원 회장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드는 얘기 중에 하나, The game is over.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중국 방문을 하셨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The game is over라고 할 만큼 이미 중국의 여러 산업들이 다 이미 우리의 경쟁력을 다 넘어서 버렸다고 할 정도로 지금 갔다 하는 위기감을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감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째는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등을 시작했고 심리에 있어서도 국민이 한번 해보자라는 상황까지는 간 것 같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과 전략에 달려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부가 일을 어떻게 했는가,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최근에 해보면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평가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아마도 그 외교의 상당 부분을 점하는 것은 모두가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했던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한미 관계가 풀렸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뭐 관세가 15%가 됐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딱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선 한미관세 협상은 아주 어려운 협상이에요. 쉽지가 않죠. 왜? 미국하고 하니까. 왜? 미국이 세니까. 미국이 그냥 센 게 아니라 너무 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너무 센 최강국 아닙니까? 이 협상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통상적인 파트너끼리 통상적인 계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FTA라는 통상의 환경이 있었고 국제적인 무역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강대국의 가장 강한 지도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그다지 원치 않지만 수용을 하면서 시작된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시작부터 결론의 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끝은 미국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 한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관세 협상의 평가는 잘했냐 못했느냐는 무엇으로 평가되느냐? 한국과 미국의 상호가 그 협상을 하기 전과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땠느냐?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 다른 나라, 특히 우리와 여러 가지 경쟁 관계가 있는 예를 들어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과 대비해서 어땠는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겠죠. 그러한 평가와 관련해서 대략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판단, 세계의 판단은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뭐냐. 첫째,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센 상대와의 협상입니다. 우리보다 센 상대가 우리보다 센 조건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에 그것을 막아내면서 한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언론이 볼 때 또는 전문가들이 볼 때 또는 야당이 비판할 때 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어떤 방어 장치를 만들 수 있었는가? 실제로 그 방어 장치를 만들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만든 방어 장치는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돈 되는 것만 한다. 미국에 우리가 자본을 만들어서 투자할 때 그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돈이 되는 것만을 한다. 라는 조건을 전체 협상에 걸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곳에 우리가 우주항공, 방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매우 연관이 있는 겁니다. 마스가입니다. 배. 마스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마스가, 이 조선과 관련한 우리의 경쟁력이 없었다면 이 한미관세 협상 전체를 이 정도 상황,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내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 미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전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고 이 세계의 패권 전략에 있어서 해양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에 있어서 전함의 우위를 갖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막상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함의 제조 능력, 조선 능력이 취약한데 그것을 한국이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한미관세 협상 전체에 있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경쟁력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협상을 시작할 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총리에 취임하기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 뵀냐면 신동식 회장이라는 현재 95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했던 서울대 조선학과 2회. 근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한국이 한미 관세 협상을 하고 미국과 할 때 이 조선을 갖고 이걸 뚫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통령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저희가 전략을 짤 때 중요한 참고가 된 것이 하나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이순신 장군의 전통으로부터 쭉 거북선으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만드는 그 역량이 오늘 우리가 국익 전체를 걸고 협상을 했던 이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조선에 대한 그런 어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 경쟁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국익 전체를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여러 시기, 여러 국면, 여러 사안에서 국익을 걸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 머리를 맞대거나 경쟁을 하거나 전략을 걸고 협상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그때 우리에게는 이번에 조선 마스가처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야, 고유한 경쟁력, 고유한 기술을 반드시 몇 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살 수 있다. 이번 협상이 끝날 시점에 대통령께서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라는 말씀을 몇 번 공사석에서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그런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번 협상에 있어서 사실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왜 빨리 끝내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쉽게 끝나지 않고 쭉 가서 결국은 에이펙이 되는 시점에 끝났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 그 전임 정부 때 이걸 빨리 끝내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 사이 중간쯤 끝내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몇 번 이걸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라는 압박이 있을 때 이것을 지켜냈던 가장 큰 일종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대통령께서 절대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서명하지 않겠다. 절대 시간에 쫓기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받고 시작할 때만 해도
실제로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실무적으로 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 가이라고 이야기했던 터프 니고시에이터, 강한 협상가라고 평가했던 김정관 장관 같은 분도 이후에 고백하기를 그 대통령의 딱 입장이 없었다면 그렇게 버티기 어려웠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려운 상대와의 어려운 협상을 이끌어가고 일정한 상대적인 유리함으로 끝낼 수 있었던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런 탑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